보완점? 네. 저는 보완할 게 없어요. 네, 저게 보완할 것입니다. 저는 완벽해요. 저는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틴 두잇의 저스틴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은 MBTI가 뭔가요? 다들 아마 검사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검사를 사람들이 하도 하니까 했었고, 오늘은 그런 MBTI를 중심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MBTI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스틴은 MBTI가 뭐예요? 저는 세계 한 7% 밖에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제 주변에 많아요. 바로 ENFP예요. 제가 MBTI에 대해서 막 정확히 잘 알진 않는데 대략 외향적이면서 뭔가 즉흥적인 것들도 있고 좀 감정적인 것들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럼 제가 MBTI 특징을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FP 말하는 거죠? 저는 다 좋은 성향만 가지고 있어서 뭘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시작할게요. 네, 철없고 산만하고요. 네, 철은 없죠. 산만하죠. 물건들이 너무 산만해. 맞아요. 저스틴 책상 보면은 더럽습니다. 근데 내 나름의 규칙이 있다 거기에. 건들면 안 된다. 내 나름의 규칙이 있어서. 쉽게 빠지고 금방 질린다. 그거를 연애에서는 금사빠라고 하는데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었거든요. 호불호가 명확해서 흥미있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근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좀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흥미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회화가 되잖아요. 소위 뚝딱뚝딱이 되는 건데 흥미 있는 것만 관심을 가져서 내가 살 수 없구나를 느끼게 되면서 흥미가 없는 것들도 하려는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흥미가 있는 거는 너무 즐겁게 재밌게 열심히 해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 요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한결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 스스로 좀 견디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받으면은 이게 확 무너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뭔데? 본 적 있어? 말해봐 뭐야? 네, 눈치 빠르면서 모른 척할 때가 많다. 그쵸. 눈치는 빨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는 다 빠른 편이고 아는데 넘어가거나 또는 같이 일하는 브라운이 항상 얘기했는데 저거 다 알면서 일부러 물어본다고 저거 트집 잡으려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죠. 미루기를 잘한다. 사회생활에서는 일단 최대한 안 미루죠. 당연히 해야 되는 약속, 남들과 지킨 약속은 꼭 지키려고 해요. 혼자 만든 것들은 굳이 타이트하게 막 밤새워가면서 나를 괴롭히기보다는 그냥 내일 하자, 내일 좀 덜 자고 내일 좀 덜 놀면 되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어요. 스스로 아싸라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인싸라고 여긴다. 그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되게 인싸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친구들이랑 모여있고 이렇게 지금도 멤버들이랑 모여있고 그러면. 근데 사실 저는 막 그렇게 막 사람들 막 우르르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코엑스 같은데 복합몰 같은데 가면은 기빨려서 오래 못 있어요. 사람 많은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일부러 카페도 사람 별로 없는 데 가고. 근데 사람들은 막 제가 무조건 사람을 좋아하고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줄 알더라고요. 가볍게 왜 ENFP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냐면은 ENF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 또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ENFP라고 하면은 저는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키워드는 재기발랄 활동가였어요. 그럼 재기발랄 활동가로서 뭘 해야 되냐? 사람들을 뭔가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해야지 좋은 관계도 많이 만들고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있다. 최대한 다양한 사람을 만나자. 근데 그냥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내가 여기서 레벨업을 계속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을 계속 키워야 돼요. 근처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넌 진짜 사람 잘 본다. 넌 진짜 좋은 사람이 곁에 많구나. 그 사람이 그냥 막 살았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려는 노력을 많이 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랑 올 때는 배신도 당하고 싸우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겠죠.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ENF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레벨업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나랑 안 맞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서로에게 엄청 윈윈이 되네? 이런 걸 계속 느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쌓는다면은 일단 좋은 사람들을 보는 눈이 생길 거고, 좋은 사람들을 보는 눈이 생겨서 내 곁에 둘 수 있다라면은 그게 진짜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돈이 많은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 없는 돈도 만들 수 있고 망해가는 사업도 살릴 수 있고, 나쁜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 다 된 밥도 재를 뿌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ENFP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도 뒤통수를 당할 때 많고 저도 뭐 상처받을 때가 많으니까 뭐 확신을 가지진 못하겠네. 하여튼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어쨌든 활동가이기 때문에 트라이를 계속 해야 돼요.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뭘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 한다고 했을 때도 위험하다, 날씨가 너무 덥다. 세계 일주 한다고 할 때도 뭐 법학과 학생이 지금 그걸 왜 하냐,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여행은 취업하고 하고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대부분의 제가 그런 걸 할 때는 생각하고 일주일 만에 실행을 해요. 그렇게 해보면은 얻는 게 정말 많거든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걸 경험했을 때 내가 가지게 되는 그 넓은 시야가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주저했다라면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을 거예요. 다른 성향에 비해서 ENFP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시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저희 같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게 ENFP가 성장하는 방법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ENFP라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고 새로운 시도를 마음껏 하시라는 게 사회생활에서의 제 팁인 것 같아요.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ENFP니까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NFP 성향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의 뭐 성향 같은 거요? 네, 알겠어요. 첫 번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동료가 아니라 친구로 봅니다. 저 원피스의 그 대사를 좋아하거든요. 동료가 되어라! 이거 아니야? 너 내 동료가 되라. 그렇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해보면서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냥 무조건 친구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무조건 동료도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남들보다 많이 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겠죠. 너는 그냥 우리 직원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되는 동료, 함께 뭔가를 계속 나눠야 되는 동료라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좋아해요. 그것도 좋아하거든요. 야, 이게 좀 어렵네. 사업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게 있긴 한데, 큰 그림을 그려주고 거기서 자유롭게 놀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의성도 발휘해야 되고. 근데 그게 너무 막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명확한 지시를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이런 의문을 좀 많이 가지고는 있죠. 그래서 큰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소제목도 이제는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계속 자유롭게 해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은 목차까지 이제 정하겠죠. 그렇게 저도 배워가는 중이겠죠. 근데 그거 알아요? ENFP도 은근 정통이라든지 그런 환경 자체를 싫어한 거지, 일을 할 때는 공장처럼 일하는 걸 잘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러거든요. 저희 거의 공장처럼 일하잖아. 공장처럼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틀을 깨고 싶어하는 느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일을 엄청 몰입해서 해야 될 때는 진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일만 해요. 정말 밥도 안 먹고 일해요. 저는 진짜 그럴 때는. 그런 시기가 아닐 때는 막 자유롭게 놀면서 일하는 거 좋아하죠. 맞아, 마음에 사표를 두고 있는 피터팬처럼 이래서. 두지 마. 직원을 질책하거나 해고하는 것에 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ENFP 특성을 가끔 보다 보면은 저랑 좀 다른 부분이 있던데, 저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도 많은데 냉정해야 될 땐 또 되게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어설프게 하면은 서로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그 친구에게도 여기 환경이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공간에서도 이 친구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애매하고 내가 뭔가 말하는 게 어려워서 망설이거나 늦추거나 욕먹기 두려워서 늦추면은 모두에게 그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욕을 먹으면 상처가 되긴 하지. 근데 어느 정도 욕먹을 각오는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욕 먹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표는 욕 먹는 자리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 욕하지 마. 안 그래도 돼.
이제 마지막으로 ENFP의 보완점 얘기할게요. 보완점? 네. 저는 보완할 게 없어요. 네, 저게 보완할 것입니다. 저는 완벽해요. 저는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저스틴 책상 더럽거든요. 정리정돈을 잘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키우자. 계획은 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안 세울 수가 없어요.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근데 정리정돈 이거는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네 진짜. 근데 좀 그런 거 있다나 내 책상은 개판이어도 되는데 공용 공간은 깨끗해야 돼. 공용 공간은 규칙을 다 지켜야 돼. 그건 인정. 공용 물건 저 진짜 제자리에 다 놔두거든요. 내 개인 거는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해보자. 자신이 있으니까? 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사업하면서 제일 걱정이 됐던 게 그거거든요. 제가 ENFP라서 과연 진득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팀원이라는 걸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저지르는 걸 잘하는 사람이고,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 뭐 특히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진득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각자 잘하는 걸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브라운이 계속 수습을 해주는 거죠. 하는 일이 그래서도 그렇게 돼요.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ENFP 머리가 생각이 뭔가 많잖아요. 많아요. 엄청 많잖아요.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항상 작업 리스트들도 뭐 많이 있어요. 작업 리스트를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우선순위가 뭐 기간별로 정해지는 것도 있고, 지금 당장 수익적인 것들 또는 당장 중요도, 뭐 미래 가치적인 판단을 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나름 정해서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연초나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한 해를 계획 세우고, 분기별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다 하는 편이죠. 의외로 계획적이시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계획적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결해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사실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받으면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지 않는 이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뒤에서 접하게 되거나 하면은 좀 충격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럴 때 애써 아닌 척 이런 거 잘 못해요. 그 상황에 대해서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려고 하고, 그냥 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는 타입은 확실히 아니다 보니까 표출을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있죠. 내 내적인 문제들. 그런 거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올스톱 시키고 내 내적인 것들 정리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좀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좀 변화도 주고, 그렇게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타입인 거죠. 네, 오늘은 그래서 MBTI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한지, 특히 ENFP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왜냐면 내가 ENFP니까. 제가 살다 보면 ENFP가 약간 또라이 취급을 받을 때가 있는데, 사실 ENFP는 그렇게 또라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미친 정도?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살짝 미친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들으신다면 그 부분을 더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저같이 살짝 미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또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고민이 있으면은 저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저스틴 드윗, We Do It. 감사합니다.